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나는 역사의 연습의 한마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냉전의 완화 과정에 관해서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탈냉전 시대가 전개되다랑 그렇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화로 세계 경제가 변화하다 두 차시의 내용을 한꺼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서 오늘의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 정권의 붕괴가 되면서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용어는 탈냉전, 독일 통일, 소련 해체, 중국의 개혁 개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련의 변화 해체입니다. 상황은요, 1970년대 이후 공산당 관료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사회 경직과 경제 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정치적인 민주화와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 정치개혁과 죄송합니다. 정치개혁과 경제개방을 추진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간섭이 중단됩니다. 소련의 변화 해체인데요. 소련의 해체입니다. 개혁개방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소련 내 여러 국가들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요. 독립국가연합인 CIS가 결성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게 됩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러시아로 거의 바뀌게 되었죠. 철거되는 레닌 동상과 러시아와 그 주변의 독립국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인데요. 소련 개혁 개방 정책의 영향 때문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의 자유화가 촉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정권이 붕괴가 되고요.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으로 동서독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동독에서 공산당 독재와 경제 불황에 반발하는 시위가 증가되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 탈출, 동독에서 서로 가는 겁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러자 세워놨던 베를린 장벽도 붕괴되고 마침내 독일이 동일되게 됩니다. 보충 자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충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개혁 개방인데요. 자, 1950년대 말 공산주의 경제, 마오쩌둥 공산주의 경제 문제를 추진했는데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1960년대 문화 대혁명이 발생합니다. 사회주의 체제 강화 추구, 마오쩌둥의 권력 유지에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덩샤오핑 집권 후에 덩샤오핑이 권리에 집권한 후에 시장 경제 원리 일부를 도입하면서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 등의 정책 실시가 됩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홍콩과 마카오를 환수하고 올림픽 유치는 국력이 성장되게 됩니다. 자, 보충 자료 지식 플러스 흑묘 백묘록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흑묘든 백묘든 어떠한 체제든 도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국내 총생산 GDP 2위의 경제력을 갖춘 경제 성장국,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요소를 일부만 수용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는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체제라도 도입할 수 있다는 흑묘 백묘론을 바탕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991년 러시아를 비롯한 11개국이 독립 국가연합 뭐죠 여러분? 잠시만요. 되돌릴게요. 답이 보였네. 자,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소련이 해체되었다.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중국의 지도자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덩샤오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 끝난 거 아니고요. 저희 두 번째 내용 세계화로 세계경제가 변화하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경제 통합과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용어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유럽연합, EU입니다. 출발하도록 할게요. 세계화라고 하는 건요,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로 전 지구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고 보다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지는 현상을 저희가 다 합해서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자유무역의 확산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달러 중심의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무역 장벽이 완화되고 세계무역기구인 WTO, 지금 저희가 아는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협력체인데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로 경제협력체가 형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그리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남미 국가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각각 해당하는 내용들 다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협력체 다 살펴봤고요. 하나의 유럽, 그 속에 유럽인 남의 역사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화가 나와 있네요. 유럽연합의 결성 이후 새롭게 나타난 모습은 그렇죠. 회원 국가의 유로화라는 화폐가 공통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이웃 나라로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왜 안 넘어가죠? 자, 유럽연합의 형성과 발전이 유럽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17년대 전세계 경제 불황, 석유 파동, 물가 상승 등 경제 불황은 호황이랑 반대말입니다. 호황은 경제적으로 번영하던데 불황이니까 번영하지 않다는 거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활동 계획과 규제 추종, 시장의 자유 최대 보장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인데요. 미국과 영국 등이 복지 예산 감축, 세금 감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으로 정책 실시되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세계화의 진전인데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충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차분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영향인데요. 세계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복지정책 축소와 철폐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공공분야의 시장경책 원리 적용, 민영화 추진, 공공의 혜택이 감소되게 됩니다. 부충자를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노동인주의 활발인데요. 개발도상국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후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들이 있는데, 자,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이 있는데 여기서 개발도상국은 노동인구가 선진국으로 이주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되게 되고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3번 공공분야의 시장 경제 원리적용 민영화 추진 보충 자료는 이렇게 민영화 반대 시위가 있습니다. 경제적 목적의 국제 이주가 있고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증가가 있습니다. 자료 1을 보고 국제 이주자들이 이동하는 방향과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인도와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 나와서 미국, 유럽 등지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더 많이 팔아야지 자기가 이윤을 얻으니까요. 자료 1을 통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나타나면서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계화에 따른 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럽 국가들은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닌 설명이 되겠고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확산되면서 국경을 넘나들며 생산 판매 활동 등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PPT 내용 마저 살펴봤고요.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6쪽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수업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인류는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대공황과 같은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산업사회에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또다시 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자 인류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고민 성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기성세대, 그러니까 한 지금의 40대, 50대
맞는 권위주의적 질서와 체제에 저항하는 탈권위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는 탈권위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라색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탈권위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탈권위주의 운동은 1950년대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운동,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 반대 등 반전 반핵 시위를 통해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다.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나아가 국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여성 차별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한 남성이 전쟁 아닌 사랑을 하자라는 반전구호를 내세우며 총구에 꽃을 꽂고 있죠. 자, 231조 학생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같은 학생, 선생님 같은 학생, 선생님도 학생이에요. 자, 탈권위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확산시킨 핵심 계층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당시 학생들이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뭔지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60년대에 걸쳐, 이거 뭐죠? 네. 출생률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이 인구가 크게 늘어난 세대를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은 인구 베이비붐 시기가 나옵니다. 자, 색깔 바꾸고 넘어갑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하게 되고 대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기성세대의 가치관만을 강요하자 학생들은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젊은 세대의 저항은 1968년에 이르러 전세계적인 학생운동으로 번졌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학의 조치에 저항하였던 시위가 1968년에 일어난 68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라색으로 색칠하도록 할게요. 68운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일어난 저항과 영향을 주고받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반전, 평화, 인종, 여성, 차별, 철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들의 탈권위주의 운동은 이후 민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성장하는 데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권위주의 학생운동의 상징 프랑스 68운동인데요. 프랑스, 독일, 미국의 혁명이 다 나와있지만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들이 다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권운동의 전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 교과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는 인종지배의 폐해와 인권유린에 참상을 겪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백인 중심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흑인 차별 정책을 지속하였다. 백인들은 법률에 규정된 흑인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열차, 공공시설 등에서 흑백 분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의 인권을 돌려받기 위한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 분이 인종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외치며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이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끌었게 되고요. 밑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나요? 선생님도 좀 힘드네요. 자, 그 결과 1964년 미국에서는 민권법이 이름의 투표권법이 발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자, 이렇게 넬슨 만델라 분이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넬슨 만델라가 아니라 마틴 루서 킹님이 여기 딱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되셨죠?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몽고메리 씨 버스 승차거부 운동 응원글 작성하기는 여러분들 그냥 하시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 이 수술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모저 1번은 탈권위주의, 2번은요 정말 버린 운동 뭡니까? 민권운동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여성운동을 안 봤네요. 자, 여성운동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도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취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획득하여 표면상으로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절반 정도, 남성이 100% 받으면 여성은 50밖에 못 받는 거야. 이런 건 안 되죠.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도 계속되었고요. 1960년대 이르러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학생운동이 처음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다음이 민권. 그 다음이 여성. 그 다음이 환경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탈권위주의 운동이 있었죠. 자, 여성들은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교육, 임신과 출산, 고용 등 여러 부문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치 분야에도 진출하여 선출직을 놓고 남성과 든든하게 경쟁하였으며 동일 노동운동의 임금 등의 경제 법안을 발의하여 여성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는 근데 진짜 어려울 부분이 아니어서요. 저희가 그냥 보라색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도시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업 등이 밀집되어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도시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하에서 비슷한 생활 양식과 생활을 공유하는 대중이라는 사회 주체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사회가 형성되었다. 이거는 핑크색으로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사회가 형성되었다. 대중사회가 형성되면서 다수의 취향을 존중하는 대중문화도 성장하였다. 특히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가 한 발에 공급되어 누구나 다양한 장르의 대중문화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일반인들도 모두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미국의 파워트를 이끌었다 인디 워홀의 작품들, 자 여기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비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밑에 여기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대중문화의 발달 과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젊은 세대가 새롭게 소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대중문화는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청년들은 넥타이와 정장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 옷차림을 거부하고 청바지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였다. 자유로운 감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히피 문화도 확산되었는데요. 또한 로큰롤이라는 강렬 음악을 통해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거점없이 표현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전세계에 확산되던 탈권위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우드스탁 페스티벌 히피 문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밑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딜런 노래 가사를 분석하기는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하기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 도시화의 가속화로 비슷한 생활양식과 생각을 공유하는 대중이 출현하였다.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는 대중문화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너무 많은 내용 학습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진행한 것도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이 역사 지망생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힘들어서 역사 지망생 강의는 조금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은 조금 강의가 듬성듬성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수행평가가 많아서요. 이해해 주시고요. 기말고사 전까지는 빨리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